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는 전부 다 죽는데 전술 핵무기는 전부 다 죽는 게 아니라 파괴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파괴력이 약하더라도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일반에 떨어진 게 전술 핵무기 치고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 적의 사령부나 적의 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술 핵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핵 대포, 핵 지뢰, 핵 어뢰,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무반동총. 핵 권총 만들 수 있을까? 핵 권총? 박헌희 동지. 핵 권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만약 테러에 이용된다는 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이나 그렇게 실제로 제조는 엄격하게 통제할 거예요. 자, 핵무기를 하려면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계점. 그냥 소량의 핵무기는 안 되고 최소한의 얼마만큼의 핵무기가 있어야 인계점인데 그 인계점이 10kg이래. 그래가지고 20-30cm의 20-30cm 그죠? 20-30cm의 부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핵무기를 제일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게 무반동총. 여러분 나중에 찾아봐요. 핵무기 무반동총이 있어. 무반동총. 그래서 그거는 총인데 대포까지는 아니고 무반동총. 발칸포라고 생각하면 돼. 발칸포 정도 수준까지가 최소화 핵무기로 최소화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대대병력을 다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술 핵무기를 해서 그럼 어떤 상대방이 핵으로 무반동총을 쐈으면 그걸 맞은 사람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핵 대포를 쏘겠죠. 핵 도포를 쓰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핵 미사일이 쏘겠죠. 그래서 핵무기를 파괴력이 아무리 적은 전술 핵무기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파괴력이 더 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전략 핵무기까지 쓸 수 있는 위험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 핵무기를 미국과 소련이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고 전술 핵무기를 과거에는 많이 배치했어요. 남한에도 다 폐기해서 극소수만 남겨놨어요. 있어요? 80년대 그 전술에 뺐다고라는 정확하게 했어. 네. 몰래 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은 전술에 뺐다고. 한국에 90년대까지 있었고 80년대 뺐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대부분 미소가 합의의 대부분 없앴고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전술 핵무기를 쓸 게 아니라 고성능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무기를 갖더라도 핵무기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고성능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란에다가 벙커폭탄 핵무기 아니죠? 이란에다가 벙커폭탄 썼잖아, 미국이. 핵무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는 아니지만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재래식 무기를 다 개발을 해. 그래서 핵무기를 가에 따라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져도 재래식 무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다 있었고 1990년대까지 3,700발이 있었지만 그죠? 많았지만 대부분 다 폐기를 하고 좀만 더 한국에서도 핵폭탄 그죠? 그다음에 미사일, 핵지뢰 이런 것들, 핵배낭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가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핵전쟁은 이제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대한 핵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 쓰는 거예요. 그죠? 꼼짝 못하겠죠? 핵무기가 없는 나라. 그래서 핵무기가 있는 나라 중에 특징은 뭐냐면은 얘가 어떨 때 핵전쟁을 하겠다고 다 써놔요. 공표를 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서로 신뢰를 위해서. 어쩔 때.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련 핵이 있다가 차스탄 자체를 누르기서 빠져본다 거기다 납치를 배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
미국은 옛날에는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조선이죠. 조선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했어. 그래서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핵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비핵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쓰면 비핵 국가들이 핵무기를 다 개발하니까 비핵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안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핵무기 쓰는 나라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전면적인 생화학 공격을 하는 나라, 이렇게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재래식 핵무장, 핵기 없는 나라에도 핵무기를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핵무기 없는 나라에 핵을 쓰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이 핵을 개발을 하겠죠? 가만 안 있겠죠? 이런 문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소련과 미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거예요. 다. 자, 핵무장, 핵 국가에 대한 핵천재,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볼게요. 미국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핵 과학자들이 미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는 게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소련한테 이 정보를 유출했어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미국 정보를 유출했고, 그래서 소련이 갖게 됐고,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가졌고, 중국이 가지니까 여기에 적대 국가인 인도가 위협이 되겠죠? 인도가 가졌고, 인도가 가지니까 인도와 전쟁 중인 파키스탄이 가지겠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가졌고, 그리고 영국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공동 개발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공동 개발했으니까 가졌고, 프랑스는 미국한테 국방을 의지하게 하지 않겠다면서 핵 개발 금지 조약이죠. 그거 있기 전에 프랑스가 먼저 개발했고, 이탈리아는 수에즈 운하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 대신에 전쟁하는 대가로 프랑스로부터 핵 기술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졌고, 그 이스라엘이 핵 실험을 하는데 영토가 작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공에서 핵 영토에서 실험을 하면서 남아공이 기술을 받아서 남아공이 가졌고, 남아공 핵무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있고 이렇게 됐죠. 소련 우크라이나 건 제외하고,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가진 게 아니라 소련이 가졌던 거예요. 소련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지 우크라이나가 가졌던 게 아니야. 그건 다 빼고. 자, 그래서 이 나라 중에 남아공이 핵을 폐기했어요. 남아공이 왜 핵을 폐기했냐면, 남아공이 어떤 조건이었어? 백인 정권이었죠? 백인 정권. 그 백인 정권이 가졌는데, 이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흑인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 백인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핵무기를 가졌고,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했냐? 보면은 당연히 미국, 소련, 중국은 적대국 강국,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핵무기를 갖는 걸 미국이 용인했어요.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중동 전쟁을 파키스탄이 미국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파키스탄 핵무기를 용인해줬고, 이스라엘 핵 개발하는 걸 알아가지고 소련이 미국에게 이스라엘 핵 개발하는 걸 막자, 공동으로 폭격해서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하는 걸 막자 주장했지만, 미국이 모르는 척 눈 감고 대신에 이스라엘한테 핵무기가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냐면 그 말을 안 해요. 그런 조건으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동의 아래 핵무기가 이렇게 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지역에 따른 법률, 세계 핵전쟁이 있겠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하는 세계 핵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거리 미사일로 하는 핵전쟁이 있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핵무기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개발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핵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재래식 무기가 약하게 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북이 구축함도 만들고 하는 것도
전술핵을 가지고 있지만 재래식 무기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미소가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가 5,000개였고, 지금은 약 1,500개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29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이런 형태로 있고, 북한은 이제 현재 최소 30기에서 많으면은 한 7, 80기 정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핵 투발 수단은 이걸 트리아드라 그러는데, 트리아드, 3총사, 그죠? 그래서 지상, 해상, 공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최대 2만 개까지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가 1,500개 있는데 종류별로 보자는 거예요. 종류별로 보면은 ICBM은 미국이 400발 정도 있다. 400발. 근데 한 발에 다탄두 3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러 협정으로 하나만 정착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탄두를 개발하고 있죠. 조선도 다탄두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ICBM은 약 400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는 약 500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다는 거. 약 12척, 핵잠수함 12척이 배치 상태인 거고. 이 각 잠수함이 핵 24발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전략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거 핵잠수함 한 발만 있더라도 조그만 나라를 다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같은 나라는 미국이 핵잠수함 하나로 전략 핵무기 24발을 쏴버리면 다 끝장이 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이 핵잠수함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핵잠수함에 전략 핵무기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모든 비행기에 그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B2와 B52만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의 종류, 여러분 심심하니까 알고 있어요. 미사일의 종류. 탄도미사일은 알겠죠? 탄도미사일은 뭐야?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공을 하늘에 던지면 높이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일정한 궤적을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정해가지고 요격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처럼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기지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목표에 접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 이거는 초음속투합니다. 이번에 새로 막 그거 아니야? 아이언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저거 어디 이름 좀 같은데. 그리고 처음부터 그 대기권 내에서 그 회피 기동 요격하기 힘들게 가는 활공체. 궤도폭탄도 있어요. 위성처럼 요번에 소련이 만들었다는 거야. 위성처럼 막 지구를 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궤도폭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폭탄에는 전부 다 가짜 폭탄을 넣어요. 디코이라 그러는데 왜냐면 요격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핵탄두가 있다면은 진짜가 한 3개다 그러면은 7개는 가짜인 거야. 그래야지 요격 미사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ICBM이 좀 더 미국보다 좀 많고 되는 거죠. 중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ICBM을 미국과 같이 가게 하려는 것. 중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미국이 항상 발사할 수 있다. ICBM. 중국은 현재 사일로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일로 16개를 건설 중이다. 미국은 400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용하게 된 전략 핵무기는 미니트 3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의 그 전략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발사 버튼을 딱 누르면 60초 안에 목표 지점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하 23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지구의 어느 곳이든 날아가고, 원래 다탄두기 때문에 3발까지 찰 수 있지만 지금은 1발만 되겠다. 협정에 의해서. 24이면 음속의 23배라는 얘기예요. 네. 오차는 120m래요. 전략 핵폭탄인데 오차가 120m니까 아무 무의미하겠죠. 전략 폭탄은 뭐 주변에 뭐 1km인가가 얼마인가가 다 그냥 다 날아가는데 오차가 120이니까 뭐 오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2023년에 미니트맨 3 발사 장면을 한미 국방부가 같이 봤대요. 관측했대요. 미국의 핵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겠죠. 저 미사일이 어느 지점으로 가고 탄두는 몇 개가 있고 피해가 얼마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은 10분 이내에 결정이 된대요. 왜 10분이냐면은 여러분 중거리 미사일은 배치를 금지하기로 했어요. 중거리 핵미사일은 배치 금지. 미속 안에, 미러시아 안에 배치 금지. 왜냐면 이거는 너무 빠른 시간에 날라오죠? 그래서 대응할 수가 없어. 2,000km, 3,000km.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근데 중거리 핵미사일은 상호간에 안 하기로 해서 지금 장거리 미사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빠르면 20분, 늦으면 30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복할 건지를 10분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경우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분 내, 잠수함 미사일은 15분 내에 발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북은 나 안에도 여러 뉴스에서 많이 봤으니까 미국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죠? 고체 연료가 중요한 게 액체 연료는 안 쓰면은 굳어가지고 못 쓴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다가 주입을 해드렸는데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발각되겠죠? 고체 연료는 미리 주입하는 게 아니라 딱 끼워놓는 거니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느 곳이든지 미국 전체를 다 조선이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일단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와 관련도 좀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을 한번 쏘면 상승하겠죠? 대륙간 탄도미. 그 다음에 대기권에서 일정하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목표물에 떨어지겠죠? 이게 종말 단계라는 게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종말 단계. 그 요격을 하려면 어때? 처음에 발사할 때 요격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종말 단계에서 날아가서 떨어질 때 요격을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요격하면 좋은데 그거 어렵지. 처음에 미사일 떠오를 때 요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먼저 돼.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그 다음에 상승 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미사일 발사는 열감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카메라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다 뭐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다 잡힐 게 없어요. 열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일정 고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국에다 사드를 배치했으니까 중국 애들이 미사일 쏘면은 처음부터 미국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사드는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각도나 크기, 종류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사 후에 30초에서 30초 만에 발사했다는 걸 확인이 되고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65초에서 300초 사이에는 바로 미사일을 격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소. 고체 연료는 180초에 불과하다.
고철려도 하기 힘들다는 거죠. 상승 단계 처음에 발사했을 때 그거 찾아내기도 힘들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거. 그죠? 이거를 상승 단계 하려면 바로 코 앞에다가 레이더를 갖다 놔야 되겠죠. 중국의 코 앞에. 그러니까 평택이 중국의 코 앞이죠. 평택이나 뭐 어디야 사드나. 그래서 거기다 코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중국이 처음부터 쏠 때부터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요약하기 좀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영토가 넓으면은 상승 단계에서 이방경을 적응하기 힘들겠죠. 영토가 넓으면. 왜냐하면 영토가 넓으면 가까이에 레이더를 배치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영토가 넓으면은 저기 동해안에서 발사하는데 서해안까지 영토가 있으면은 상대방 영토 가까이에 레이더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처음에 쐈을 때 초기에 미사일 요격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야 지금은.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대. 상승 단계에서. 처음에 쏠 때는 요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따르면은 북도 마찬가지겠죠? 내륙 깊숙한 데서 발사할수록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중간 단계는 대기권에서 쭉 날아갔다가 마지막에 날아오는 거죠. 미국의 요격 미사일은 있어요. 미국의 요격 미사일은 중간 단계. 자,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ICBM을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거. 그래서 요격 미사일인데 ICBM이겠죠? 사거리 5,300km. 여기서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걸 실패했어. 그러면 종말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SM3 이거예요. SM3. 근데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거는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어. 미국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가까이 올수록 요격 미사일을 촘촘하게 배치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격 미사일을 촘촘하게 배치해야 돼. 요격 미사일을 SM3 이런 요격 미사일.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이 사드나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이런 거 있는데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ICBM을 요격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요격 미사일보다 ICBM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요격 미사일 한 발당 보통 7, 80%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대. 한 발의 미사일을 이걸 요격하려면 두세 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 된대요. 미국에서 9번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서 6번은 실패했대, 요격에. 무슨 말이야? 미사일 한 발 쏘는데 그걸 요격하려면 요격 미사일 3발 쏴야 한다는 거죠. 아이언님이 하루 유지 비용이 3,100억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12일을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사일을 만약에 30발을 쏜다. 그러면 요격 미사일은 100발을 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전부 다리 합쳐도 100발이 안 돼. 44발밖에 안 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44발밖에 안 돼. 44발이니까 조선이 핵 미사일을 한, 15발을 쏘면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다 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과 소련과 전쟁하면 핵 미사일 몇 발 쏜다 그랬어요? 1,500발을 쏜다 그랬어. 그래서 요격 미사일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전략 핵전쟁 때 쓰는 게 아니라 테러 집단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아니면은 미국과 소련에서 무슨 실수로 발사했다든지 이렇게 한두 발 발사했을 때 요격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요격 미사일은 아무 쓸모가 없어. 미국 요격 미사일이 44개밖에 없어요. ICBM은 요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ICBM도 되는데 한 발 하려면 요격 미사일을 3발을 써야 돼. 사드로 안 된다는 그거는 안 되지. 그 밑에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안 돼. 대기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요격해. 대기권에서. 자, 그게 안 될 경우에 나오는 게 중간 단계가 SM3라는 거예요. 그죠? SM3. ICBM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하는 거. 사거리 2,000km.
이 정도죠. 현재 540발을 보유 중이래. SM3. 이거는 이제 사거리가 낮기 때문에 촘촘하게 있어야 돼, 촘촘하게. 그래서 57석의 이지스함, 57척의 이지스함이 있어야지만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대기권에서 유격 못하면 갈수록 유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일본은 이미 가지고 있고 한국은 도입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북이 남에 대해서 쏘는 건 요격 미사일이 아니죠. 단거리 미사일이죠,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북이 만약에 남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을 쏜다면 의미가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이런 요격 미사일은 소용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나오는 거, 사거리 60km 패트리어트, 사거리 200km 사드. 그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유장 핵탄두는 없어요. 30초 이내에 요격해야 돼요. 그 배치 주변만 방어하는 거죠.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충돌을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륙간 탄도열의 미사일의 속도가 요격 미사일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요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이란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정보를 미국한테 미리 줬어요.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 공격하는 공격 정보를 미국한테 줬어. 우리 미사일 격추해달라고. 이란이 전쟁이 확대되는 게 싫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사일이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날아오기 전에 그 주변 국가에 있을 때 미국, 영국,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미사일 탐지, 요격 등을 다 도와줬어요. 미국이 이스라엘 오기 전에 다 했다는 거지. 드론은 80기, 요격 미사일 6발. 이스라엘 도착하기 전에 이란의 무기들을 무력해냈다. 근데 이번에 200발을 얼마 전에 작년에 시들고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랬어요. 이란이 그렇게 막 공격한 게 있어요. 근데 이란이 실질적으로 한 200발 정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쏴서 모사드가 건물이 파괴됐다 그 정도까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국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부는 막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내용. 네. 일부는 못 막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없다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다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10개까지. 그럼 10개 중에서 가짜도 있죠. 그래서 대기권에서 요격을 못하면은 다탄두 미사일 한 대당 10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다탄두 미사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요격 미사일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아니라 제한전 실수라든가 제한전 한두 발 날라올 때, 그죠? 한두 발 날라올 때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44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SM도 100개 미만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수십 개가 동시에 날라오면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 진입 후에도 음속의 20배이기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요격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요격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타격점을 해서 몇 군데만 보호하는 거예요. 워싱턴이나 주요 도시나 이런 데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 수백 기의